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9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고공행진했던 조선주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피크아웃 시기가 온 걸까요? 하반기 조선주에 대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2분기에 들어서서 국내 증시가 또 큰 폭의 상승세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줄어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관심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늘도 네. 지금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의 흐름은 연초 대비해서 적게 오른 건 한 30%, 많이 오른 건 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상태이고 네. 사실 2분기 들어서 4월부터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네. 최근 한 6월에 약간 네. 좀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시작될 조선 업체들의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믿을 건 결국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네. 조선주 흐름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주 하면 어떤 종목들이 있죠? HD 현대중공업 네.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가 저희가 네. 3대 조선소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늘보다는 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조선주에 해당이 되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니 오늘 이제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조선주가 괜찮았다는 말씀 중에. 예, 오늘은 조선 엔진 회사들이 특히나 좀 상승세가 뚜렷해서 HD 현대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이 네.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6월에는 좀 조정을 일부 기업들이 받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되어 있는 가격대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네. 33만 원에서 한 34만 원 정도 그렇군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왜 그 조정을 받았다고 보세요?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계가 수주량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네. 혹시나 이제 앞서 코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주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들과 달리 작년에 증시가 안 좋을 때도 워낙 상승세가 좀 가팔랐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약간의 우려사항이 나올 때는 조금씩은 조정을 받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닝 시즌마다 이 부분을 깨면서 계속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야 이 흐름을 쭉 알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수주가 얼마나 감소했길래 그런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50%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톤수로 얘기를 하면 작년 연간 한 7,300만 톤 정도 발주가 나왔습니다. 7,300만 톤이면 어느 정도 물량인가요? 크기인가요? 그러니까 글로벌 조선업계들이 네. 이제 모두 다 같이 가동을 해서 연간 선박을 만들게 되면 한 4천만 톤 정도 만들거든요. 연간 네, 글로벌 그래서- 다 해서요? 네, 그래서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보다 네. 오히려 한 70% 정도 더 발주가 된 게 이제 작년의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고 네. 올해는 지금 1월부터 한 5월 정도까지 발주가 나온 물량을 네. 연산화시켜서 12개월로 만약에 재산정한다라고 하면 한 3,800만 톤 정도 연간 발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절대적인 양은 이제 감소한 폭이 거의 절반 정도이긴 한데 네. 연간 조선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양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비교 대상을 작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줄었다라는 거에 훨씬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연간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4천만 톤인데 3,800만 톤도 굉장히 크다고 언뜻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작년에 네.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작게 보일 수는 있겠는데요. 혹시나 어쨌든 확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좀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이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선박 발주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였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과거 30년 전 호황이었던 2007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경기를 좀 끌어올리면서 2007년이요? 네, 2007년 같은 경우는 네. 그때는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은 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많이 발주가 나왔고 그 때문에 이제 투기 발주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도 굉장히 가팔랐지만 하락도 네. 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순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선박들을 교체하는 데서 나오는 이 선박 발주 수요가 크게 차지를 하고 단순히 있고 노후대에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친환경으로 되기... 바꿔야 돼서 네. 저희가 내용 연수를 다 할애하지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바꾸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업체들의 숫자는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선박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믿고 담보가 되는 그런 수주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기조가 꺾였느냐라고 보면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피크아웃이라고 해석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선 업체는 또 한정적인 네, 거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란 해석은 좀 과도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됐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조선 업체들은 그 분기에 작업 일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도 사실 실적에 많은 그 분포 차이를 보이는데요. 작업 일수. 예. 2분기는 특히나 좀 작업 일수가 적지 않은 분기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설 연휴가 있고 3분기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선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집중 휴가제를 갖는 그런 기간이고요. 네네. 4분기는 이제 아무래도 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 저희가 여러모로 그러긴 한데 2분기가 원래 조업 일수가 많겠 작업 일수가 많겠네요. 2분기가 조업 일수가 이제 아마 전 분기 대비해서 그냥 단순히 비교해봐도 한 4~5% 정도 그런 많은 거군요.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어차피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그냥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불하는 게 똑같이 박혀 있는 상황인지라 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매출 레버리지 효과도 좋은 분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이 2022년에 수주한 배들이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 뒤로 23년, 24년 10월까지 저희가 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의 단가는 상승세의 중간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기대를 조금 낮게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주를 하면 언제부터 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톤의 배를 몇 년 안에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적어도 작은 사이즈인 경우 물론 5만 톤짜리도 많이 만들지만 이제 대형 조선 업체다라고 하면 한 1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의 배를 네. 주로 만들게 되고요. 네. 이들 배들의 건조 기간은 거의 균일하게 12개월 전후이지만 12개월. 실제로 네. 도크라는 그 작업 공간의 네. 사용 기간을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수주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수주에서 인도까지의 시간 갭은 한 3에서 3년 반 3에서 정도의 3년 반. 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한창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것들이 벌써 2~3년 전에 네, 2022년에 예, 수주한 물량이 한 아무래도 많은 물량들을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하반기 그럼 어떻게 보세요? 수주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워낙 그 조선이라는 게 덩치가 커서 한번 수주가 되면 약간 좀 쉬어갔다 수주를 하는 건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체 수요가 있으면 계속 있을 건지 어떤 건가요? 만약에 연간으로 수주를 조금 잘라서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4년 대비 25년 수주량은 저희는 크게 더 나아질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지금의 이 전년 대비 50% 감소한 수준을 연말까지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3,800만 톤.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선주들이 짙은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연초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쉬지 않고 선박의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발주를 할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늦게 발주하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발주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네. 많이 하는 구간이었지만 예. 지금은 선가가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그냥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긴 할 건데 네. 선박의 가격이 조금 쉬고 있으니 나도 언제가 좋을 때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이 좀 짙은 상태이고요. 작년에 발주가 많이 나와서 지금 조선소에 찾아가도 네. 뭐 28년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 해운사들 입장에서 조금 힘이 빠지죠. 그래서 어차피 관망하고 있는 거 이제 성과가 방향을 좀 잡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스탠스를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6개월 더 이어간다라고 네. 하면 25년은 그냥 재미없어요. 성과가 쉬고 있다는 건 성과가 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는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배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이니까 해상우님이 만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선박 가격이 오르는 것도 조금 더 쉬울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선소에 인도 슬랏을 시간 가치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선소들이 저희 자리 다 찼으니까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좀 강해질 때 그럴 네. 때 이제 선박 가격이 좀 빠르게 오릅니다. 그러면 후판 가격 이런 건 영향이 없나요? 호판 가격은 주요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선 업체들이 예상하기에 올해보다 내년 호판이 더 비싸질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 네. 그거를 미리 저희가 계약을 집행할 때 계산할 때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 재료 가격이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오를 것 같으니 선박 가격은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조선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미래의 수익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의 길이도 중요하고 수주 네. 잔고의 퀄리티도 좀 중요한데 과거에 호황기 때 일맥상통했던 지수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의 조선 업체들의 수주 잔고의 길이와 PBR이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 그 비율이 네. 거의 고점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편이었었습니다. 아. 5년치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면 네, 네. 5배를 기록을 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한계였었던가 아니면은 뭐 4년치를 가지고 있으면 4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한계를 맞이한다거나 이런 시기였었는데 네.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보다는 더 높은 배수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2년 뒤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수주 잔고를 땡겨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PER 기준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를 좀 길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수주 산업이고 수주로 인해서 미래 수익이 확정이 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양쪽 지표를 다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주의 그 매출로의 실현의 안정성만 좀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주분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업계를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좋은 재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인 그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 이게 이제 하반기에 좀 구체화되면 이게 좀 어떻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주 산업인데 수주를 지금까지 안 했던 영역에서 나오는 것만큼 큰 호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조선업계에게는 큰 고객이었던 적이 없는 주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미국에 있는 조선업체 출장도 실제로 가봤는데 네. 미국이 제조업 특히나 이렇게 중후장대한 제조업을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셨어요?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한국 조선 업체들 편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편이라 굳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협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모두 다 제 시간에 인도를 못하고 인도 지원이 군함이 퇴역되는 속도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빨라요. 보니 이 해군력이 굉장히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지금 잘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러한 수주가
이제 나올 때 저희가 알맞은 수익성으로 좀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에도 실제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선업과 관련한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뭐 네. 십스법도 네, 있고 네, 네. 뭐 그 존스법도 뭐 있고 반스 네. 톨랩스법 네, 좀 맞습니다. 어려운데 하여간 이런 법들도 지금 어떻게 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필요한 배는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네. 법들이거든요. 존스법이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개정을 시키고 어느 세월에 바깥으로 뽑냐라는 게 문제였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네. 지금 당장 신조를 하거나 뭔가 그 군함을 수리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분명히 예외 조항을 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취하려고 주구장창 한국의 조선업체에 와서 이렇게 실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부분으로 제한이 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LNG선 노후 LNG선 교체에 대한 발주 기대도 지금 큰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전 세계 LNG 캐리어가 한 830척 정도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2005년을 전후로 해서 발주가 나왔던 선박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LNG선도 기름으로만 갔고 네. 요즘에는 LNG선은 기름과 LNG를 다 써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염 그 물질 배출이 당연히 기름만 쓰고 있는 배들은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인데요. 네. 그 중에서 차지하는 척수 비중이 좀 높습니다. 200척이 넘게 지금 그 스팀 터빈 방식이라서 기존 LNG에서 이런 선박들은 시장에서 시장성을 갖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 2025년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그 일일 운임이 그래도 과거에는 몇만 불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5천 불에 붙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네. 이제 이러한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하느니 그냥 폐선을 하거나 아하. 신조를 발주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되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LNG 선을 많이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혹시 좀 조선업종을 투자할 때 좀 지켜봐야 될 악재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좀 점검을 해본다면요. 수주 산업이니까 네. 수주가 오늘부터는 뭐 교체 수요도 안 발주해도 되겠다 싶을 만한 뭔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네.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수요와 공급으로 어쨌든 돌아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처럼 이제 이 선박의 공급자들이 너도 나도 또 이렇게 불나방처럼 확장을 한다거나 이러한 스탠스를 취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경쟁 과열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네. 다행히도 저희가 그 15년 전에 했던 그 숙제가 굉장히 좀 아팠는지 요즘에는 좀 그런 스탠스는 취하고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봤을 때 단기간 내에 뭐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이제 뭐 후판 가격, 그러니까 그 원가에 많이 차지하는 후판 가격 이런 네. 거를 좀 지켜보는 거는 약간의 그 변동성은 줄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야 되나요? 그런 거는 어떤가요? 저희가 봤을 때 다 어쨌든 부차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선박을 수주하는데 그 선박을 팔고 있는 조선업체가 이 선박의 가격을 비싸게 부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주변 환경은 저희는 그렇게 그 뭐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과거 조선호황기 때는 환율은 지금보다 거의 한 30% 이상 낮았었고요. 후판 가격도 그때 당시 산업재 그 투기가 많이 붙어서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체들이 그때 좋은 평가를 네.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 오른 것도 있고 이제 100% 오른 종목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을 갖고 가야 될지 하반기에 저희가 27년 정도까지는 지금 조선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확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의 그 확보된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그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네. 아직까지 조선업체들의 주가별로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편에 해당이 되니까 막
이 시기에는 여기 이거 샀다가 저 시기에는 기가 막히게 저쪽으로 옮겨가서 내가 둘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잘못하면 비사이로. 굴뚝 같은 심정으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경화 신영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